안녕하세요, 정수입니다. 이번 주가 이제 11주차 강의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교재에서 다이아토닉 하모니까지 진행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교재 내용을 좀 어느 정도 다 분량이 나갔고, 따라서 제가 그때 지난 강의 마지막에 어느 정도는 좀 추가적인 내용을 좀 진행을 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또 어차피 주교재 내용을 깊이 다 다룰 생각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이후에 어떤 곡 분석을 하기 위한 거기에까지만 필요한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사전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는 어떤 실제 곡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교재 다이아토닉 하모니 2의 연습 문제를 풀이 답안을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을 거고요. 다 저렇게 어떤 콩나물 악보상에다가 음표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원하는 다이아토닉 텐션에만 이렇게 네모 칸을 쳐서 아마 표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을 해주셨으면 됐을 겁니다. 일단 1번 문제, G 메이저 키의 2도 마이너스 7, 2도 마이너스 7 코드는 A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드가 되니까 이제 도리안이 되겠고요. 그래서 A 도리안 저렇게 써 있습니다, 책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쭉 음계가 그려져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텐션의 네모가 쳐 있는 거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2도 마이너스 7 하면 다이아토닉 텐션에 해당하는 게 9, 11밖에 없죠. 네. 아직도 13은 저기 5도하고 5놈을 이루고 있으니까 플랫 9이 아니니까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하신다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마이너스 7에 13이라는 텐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다 쓰신 분을 제가 이제 과제를 확인해 봤을 때 모두 이름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따가 나오는 D 메이저 키의 3도 마이너스 7의 모드가 뭐냐? 그러면 그냥 프리지안 이렇게만 적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F 샵 프리지안 이렇게 반드시 모드의 근음에 해당하는 음을 꼭 적어주셔야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이 그렇게 그냥 모드 이름만 쓰신 분들이 있고요. 또는 저 텐션을 아직까지 약간 좀 암기가 덜 되신 분들 몇 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답을 5문제 남아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F 메이저 키의 4도 메이저 7. 네, 코드는 B 플랫 메이저 7이죠. 그리고 네 번째 모드 리디안이 되겠고요. 따라서 B 플랫부터 쭉 저렇게 음계를 별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앞에 키를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앞에 해당하는 키에 조표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조표에 해당하는 음에 표시가 돼 있으면 되는 거죠. 임시표에 해당하는 한마디로 B 플랫이니까 지금 B 플랫에만 딱 하나 플랫이 있는 키니까 F 키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음정 계산을 쓰실 때 제가 물론 강의에서도 1도, 2도, 3도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으나, 일단은 여러분들 보실 때 코드 톤을 먼저 쓰시는 거죠. 1, 3, 5, 7. 그리고 나서 리디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이아토닉 텐션이 3개가 다 모두 가능하다. 그걸 외우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9, 샵 11, 13 모두가 가능하다. 네모 이렇게 돼 있으면 되는 거죠. 이런 어떤 과정이 가장 오류가 생기지 않는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답을 풀기 위해서는 그냥 B 플랫 리디안을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서 확인하셔도 되겠지만, 일단은 B 플랫 리디안에 원래 속해 있는 키를 찾은 다음에 그 키의 조표를 사용한 임시표가 맞게 적혀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모드에 다이아토닉 텐션을 원래 암기가 돼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텐션을 적어주고 마지막에 한번 확인을 이렇게 해보시는, 그런 식의 과정으로 풀이를 하시면 절대 틀릴 수가 없겠죠. 네, 세 번째, D 메이저 키의 3도 마이너스 7. 아까 말씀드린 F 샵 마이너스 7이 되고요. 이런데 그냥 프리지안 이렇게 써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F 샵 프리지안이 되고요. D 메이저 키의 조표는 파 도에 샵이 붙어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적혀 있으면 되는 것에 여러분들이 텐션을 적을 때는 이 음정에 맞게 적혀 있어 하는 거죠. 1,
플랫 9, 플랫 서드, 11, 5, 플랫 13, 플랫 7. 그리고 가능한 텐션은 오로지 11밖에 없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 암기가 돼 있고, 또 이게 지금 다른 키라고 해도 실제 이것만 주고 여기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키를 확인하고 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에서 적혀 있지 않더라도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들이 G 에올리안을 바로 떠올리려고 하실 때 G 에올리안은 뭔가의 6번째 모드이다. 따라서 원래 해당하는 키는 B 플랫 키다. 해놓고 나서 거기에 있는 조표를 머릿속에 생각해 놓은 다음에 C하고 미의 플랫이 있다. 그리고 나서 G 에올리안을 적어 보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소위 음정을 확인하시는 거죠. 네. 아, 여기 한 가지 오류가 있네요. 잠시만요. 네, 방금 여기에 그 9에 에올리안이니까 9, 11이 텐션인데, 다이아토닉 텐션인데 색깔이 안 칠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바꿔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에올리안은 9, 11 텐션 가능하다. 다이아토닉 텐션이다. 그 다음에 A 메이저 키의 그 첫 번째 코드니까 그냥 A I1이죠. A 메이저 스케일이죠, 한마디로. 근데 적을 때는 이렇게 모드를 적을 때는 이렇게 1, 9, 3, 11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좋고요. 가능한 텐션 이오니아는 9, 13만. 네. 일단 마지막 E 플랫 메이저 키. 네. 이따가 사실 이 E 플랫 메이저 키와 연관돼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일단은 E 플랫 메이저 키의 5번째 코드, 그래서 B 플랫 7. 따라서 믹솔리디안에 대한 B 플랫 믹솔리디안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온 건데요. 일단 따져보면 1도, 3도, 5도, 플랫 7도 코드에 9, 11, 13이고 가능한 텐션은 9, 13만 가능하죠. 이따가 여러분들이 지금 E 플랫 메이저 키의 5도 코드는 B 플랫 7이에요. 그러면 6도 마이너 코드는 무엇인가? 6도 마이너는 바로 B 플랫보다 5는 위. 그렇게 해서 바로 C 에올리안이 되겠습니다. C 에올리안. 즉 E 플랫 메이저 키의 나란한 조에 해당하는 마이너 키는 C 마이너 키입니다. 이따가 이제 C 마이너 키를 가지고 마이너 하모니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한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답이 다 표시되어 있고 적어서 이제 제출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아주 고맙게도 다 원래 제가 이제 부탁드린 대로 다 본인 이름으로 JPG 잘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아직은 또 어떤 분들이 파일명을 좀 길게 너무 쓰시거나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꼭 본인 이름만 써주세요. 이름하고 JPG 이렇게 있으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과제가 지금 오늘이 이제 11주차 강의가 되고 나중에 이제 제 예상은 12주차, 13주차 정도에 진단평가 2에 해당하는 곡 분석 과제가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모드를 또는 이런 텐션을 다 알고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악보의 실제 코드를 이제 분석하셔서 거기에 다이아토닉 텐션을 적어주고 이제 이런 과제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 내용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온라인 강의로 지금 이제 오늘이 11주차고요. 10주차까지 이제 쭉 진행을 했는데 한번 지금까지 진행됐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처음에 우리 그 외부 강의 2번 있었고 그 다음에 주 교재로 이렇게 음정에 대한 얘기를 따져봤고요. 그래서 기준 음정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변화 음정들을 우리가 따지는 방법, 그리고 겹음정, 그래서 그 7도 이상의 이제 옥타브 위의 음들을, 소위 지금 오늘 얘기한 텐션들을 얘기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음정의 자리 바꿈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따져보는 것들을 거쳐서 우리가 그때 루트 모션까지 진행했었죠. 그래서 뭐 상행이냐 하행이냐 이런 부분이 서로 마치 자리 바꿈처럼 얘기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제 코드에 대해서 3화음, 7화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또 각각에서의 자리 바꾼 코드에 대해서, 그래서 표기 방법, 뭐 슬래시 코드로 하는가 아니면 몇 번째 자리 바꿈으로 얘기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경우의 수를 따져봤었고요. 텐션, 오늘도 진행될 수 있는 이제 부분이지만 오늘 진행은 이제 다이아토닉 위주로 한다면 그 전에 이제 모든 가능한 텐션들을 따져보는, 그래서
뭐 메이저 7의 경우에 그냥 메이저 7 이러면은 이제 파악이 아직 안 되는데, 이게 1도 메이저 7이냐 4도 메이저 7이냐 이렇게 따져보는 순간 우리는 다이아토닉을 따져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메이저 7에 무조건 가능한 코드 통과의 장구도를 이루는 텐션은 다 따져봤더니 9, 샵 11, 13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알아봤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스케일, 이제 코드 스케일이죠. 코드 스케일. 그래서 다른 말로 모드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조성 음악에서 다이아토닉에서 발생하는 렐러티브 모드라고 하는, 바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뭐 어떤 C키다 이런 딱 정해진 1도 메이저 7, 2도 마이너 7 이렇게 정해졌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정해진 그 모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C 아이오니안, D 도리안, E 프리지안 이런 식으로 쭉 배열되는 것들. 그에 반해서 패러렐 모드라는 부분을 또 알고 있어야 했는데, 패러렐 모드는 이제 사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모든 루트를 하나로 하는 모드예요. 따라서 C 아이오니안, C 도리안, C 프리지안, C 리지안 이런 식으로 다 하나의 루트로 이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릴러티브 모드가 하나의 조성에서 발생했다면 당연하게도 패러렐 모드는 모두 다른 조성에서 발생했지만 그것을 하나의 루트로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분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달 인터체인지라는 챕터를 2학기에 들어서 주로 많이 다룰 텐데요. 그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저 패러렐 모드의 관계를 이해해서 그거에 따라서 모달 인터체인지가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을 진행할 건데요. 오늘은 뭐 그런 얘기를 한다기보다 그냥 저렇게 모드가 두 가지로 있는데 우리는 일단 렐러티브 모드, 자연 발생적인 모드에서 뭔가를 좀 생각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아토닉 하모니 1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도권에서 이제 어떤 생긴 그 가장 강력한 진행이라고 할 수 있는 강진행에 해당하는 뭐 오도권 또는 사도권에 대한 그런 얘기와 더불어 순차 진행 또는 뭐 3도 진행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1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케이던스, 그리고 소위 조성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코드의 움직임을 결정해주는 이제 그런 도미넌트 모션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지난 강의에서 그 다이아토닉 텐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성 음악 안에서의 이제 정해져 있는 코드 안에서의 텐션을 따져봤고, 거기서 이제 어보이드 노트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하나의 정리된 표로 다 암기를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셨길 바라고요. 미리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부분에서 오늘이 이제 11주 차인데요. 사실 우리가 오늘 빼고 12, 13, 14 하고 나면 15주 차에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가 아마 진행이 될 것입니다. NCS에서는 진단평가 3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난 온라인 우리가 진단평가 1을 진행을 했고요. 이어서 진단평가 2가 한번 중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 부분은 제가 어떤 예시로 드리는 곡을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거기에 뭐 다이아토닉 텐션 또는 해당하는 모드를 적는 이제 그런 악보 제출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12주차라고 써놨지만 12주차에 아마 제가 저거를 과제로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마 13주차까지 제출을 해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주차 이후에 14주차 수업을 하고 거기서 이제 모든 진도가 정해지겠죠. 그럼 이번 학기 진도 안에서 마지막 15주차에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지난 방식과 흡사하게 진단평가 3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지금까지의 약간의 그 정리를 하는 이유는 오늘은 이 주교재에 우리가 그래도 1학기 때 정했던 소위 6장까지의 범위를 조금 벗어나야만 저 밑에 있는 과제곡 분석을 할 만한 어떤 기본 지식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깊숙이 뭐 그거에 대해서 교재 하나하나 따질 생각은 없고요. 그냥 그 교재에 나올 어떤 내용들이 여기에 필요한 정도로만 제가 정리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쭉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제가 어떤 다른 곡을 하나 이제 해서 그 곡으로 한번 연습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제가 12주차의 과제를 보여드리면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방식에 맞게 악보를 분석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이제 내용으로 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이미 4장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코드 스케일의 이제 사용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져볼 텐데요. 네, 한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다이아토닉 키 음악. 그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조성 음악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뭐 C 키 음악, 뭐 A 마이너 키 음악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정해진 조성 안에서 쓰여진 코드마다 정해진 코드 스케일. 아까 말씀드린 거 렐러티브 모드에 해당합니다. 그 모드가 있지만 빠른 코드 변화에 대해 코드 스케일을 적용해서 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C 메이저 키 음악이다. 그럼 코드 진행이 만약에 뭐 C 메이저 7, A 마이너 7, D 마이너 7, G7 이렇게 1, 6, 2, 5다. 그럼 여러분들이 C 메이저 7은 C 아이오니안, A 마이너 7은 A 에올리안, D 마이너 7은 D 도리안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연주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 조성 음악에서는. 네, 같은 조성을 공유하는 렐러티브 모드 간, 방금 말씀드린 C 아이오니안, A 에올리안 뭐 이런 것들은 서로 그렇게 정말 의도하고 거기에 맞는 어떤 음의 배열을 하지 않으면 서로 음향적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도레미파솔라시도나 라시도레미파솔라나 코드 안에서 음악적인 진행 안에서 들으면 이게 C 메이저, C 아이오니안인지 A 에올리안인지 그렇게까지 구별할 상황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구별되게 연주하는 방법은 연주자들이 그 특징음들을 더 강조해서 그 부분에 이제 뭐 에올리안적인 특징을 더 강조해서 연주를 해야만 그것도 들리겠지만 그냥 모드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은 그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연주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조성음악에서는 하나의 스케일로 주로 연주를 해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메이저 스케일 또는 마이너 스케일이 되겠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약간의 어떤 소위 그 코드 톤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그 코드를 강조하는, 즉 코드 스케일을 강조하는 그런 연주를 첨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다르게 넌 다이아토닉 음악은 역시 조성 음악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위에 있는 것에 비교가 과연 뭐냐 이렇게 하실 텐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정해진 조성 안의 음과 코드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어요.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데 일부분 어떤 음악적 다양성, 예를 들어서 내가 쓰고 싶은 다른 멜로디가 있다거나 또는 어떤 코드 진행상에 더 강한 진행감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다른 코드를 추가해서 그런 코드 진행을 더 발전시킨다거나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다이아토닉, 소위 다이아토닉 스케일 또는 다이아토닉 그 코드 진행, 그 외적인 다른 코드들을 다른 데서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뭐 음악적 용어에서 이따가 다루게 될 뭐 세컨더리, 뭐 세컨더리 도미넌트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또는 모달 어떤 다른 모드에서 다른 분위기에서 코드를 빌려왔다. 근데 빌려왔다는 표현을 여기서는 이제 뭐 인터체인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모달 인터체인지. 여튼 뭐 용어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넌 다이아토닉한 어떤 상황을 가져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조성 음악이에요. 뭐 C키다. 그러면 대부분 C키인데 어느 한 부분만 뭐 믹솔리디안에서 빌려온다거나 아니면 C키에 없는 E7이라는 코드가 나왔다. 그럼 얘는 과연 뭐냐? 그랬더니 얘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다. A 마이너로 가기 위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따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사실 음악적으로 우리가 좀 심심하지가 않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다이아토닉으로만 한마디로 아까처럼 그냥 하나의 스케일로만 계속 연주가 되는 음악만 있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좀 지겹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렇게 일부분 음악적 다른 색깔을 이제 가져올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와 좀 다르게 모달 음악이 있어요. 또 모달, 뭐 모드 재즈, 모달 재즈 이런 음악을 보면 조성 음악이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한마디로 조성 음악이라는 것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보시면 그렇다고 무슨 뭐 되게 난해한 현대 음악, 무조의 음악, 조성이 없는 그런 음악은 아니고요. 조성에 해당하는 그 컬러가 있는데 바로 그걸 우리가 이제 모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소위 조성 음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이따가도 계속 다루게 될 케이던스입니다. 케이던스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 안에는 단지 모드의 사운드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251 같은 케이던스에서 소위 5 코드가 토닉으로 이렇게 불안정했다가 안정적으로 해결되는 저런 부분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그런 부분이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모드 음악은. 따라서 여기 보시면 모달 음악은 모드의 음향적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이고 케이던스 느껴지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 반복적인 모드예요, 반복.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루프라고 얘기했습니다. 루프. 여러분들 뭐 루프 스테이션 그 말도 아시죠? 계속 뭔가 반복시킬 수 있는. 한마디로 케이던스는 2, 5, 1 그럼 끝나는 거예요. 뭔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루프 음악은 계속 땡땡 도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 배경음악 같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게임 음악을 만들 때 2, 5, 1 그래가지고 음악이 딱 끝나버리면 그 게임 안 끝나는데 음악이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 음악들이 다 대부분 모달 음악이에요. 모드 음악. 끝나지 않아요, 음악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마이너 분위기의 음악이건 메이저 분위기의 음악이건 뭐 블루스 분위기의 음악이건 하여튼 251 같은 느낌을 배제하는 것이 바로 그 모달 음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속 어떤 다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저 중간에 있는 내용, 넌 다이아토닉한 부분이 사용된, 그러나 조성음악에 251이 강하게 느껴져야 하는 그 음악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간간히 이런 비조성 음악 같은 모달에서도 빌려오는 부분이 아주 일부분 설명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길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 다음 내용에서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나누어 가지고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스케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반복적인 얘기가 자꾸 반복돼서 좀 그러실 수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렐러티브 모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이아토닉 조성을 공유하는 거라고 이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따라서 저렇게 쭉 7가지 모드가 나열되지만 다 C 메이저 키 아래에서 발생을 하는 모드가 되겠죠. 패러렐 모드는 그러나 이제 다이아토닉 조성을 공유하지 않는, 따라서 다른 키에서 다 발생하는 모드들인데, 그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패러렐이라는 건 이제 평행하다는 건데, 그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스케일의 각 그 모드의 근음은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 C 뭐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놨습니다. 네, C 아이오니안 아시겠지만 이제 바로 C 키에서 1도 메이저 7의 코드 스케일이 되겠죠. 그럼 C 도리안, 이거 저번에도 제가 이제 했었는데 C 도리안은 그러면 어느 키에서 나왔는가? C 도리안이 두 번째 모드여야 되니까 그 두 번째 모드의 바로 앞에 첫 번째 모드 1도 메이저 7에 해당하는 게 바로 키가 되겠죠. 답은 바로 B 플랫 키가 되겠습니다. 즉 C 도리안은 B 플랫 키에서 잠깐 빌려오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게 C 메이저 음악인데 거기에 뭔가 다이아토닉 하지 않은 코드가 있었다. 그런데 그 코드가 어디서 한번 따져봤더니 바로 B 플랫 키에서 가져온 C-7이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써야 할 모드는 바로 C 도리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이아토닉한 쭉 코드들로만 돼 있다가 넌 다이아토닉한 코드가 나왔을 때 따져보고 거기에 맞는 스케일들을 추가하거나 또는 뭐 멜로디를 만들거나 그래서 작곡을 하거나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음악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그럴 때 우리는 저렇게 확연하게 다이아토닉, 렐러티브 모드로는 구별이 되지 않는 음향적 특성을 저렇게 다른 소위 패러렐 모드에서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C 프리지안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럼 하나씩 따져보시면 또 C 프리지안은 3도 마이너스 7의 모드가 되죠. 따라서 머릿속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C 프리지안은 뭔가의 세 번째 코드다. 그러면 뭐 해서 1도 메이저 7에 해당하는 키가 바로 A 플랫. 지금 어차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오음씩 하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요. 당분간은. 네, 그렇게 해서 C, B 플랫, A 플랫 이렇게 쭉 키가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 프리지안은 A 플랫 키의 3도 마이너스 7의 코드가 되는데, 이제 C 리디안 할 텐데 C 리디안은 온음으로 떨어지지 않겠죠. 딱 3, 4 반음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A 플랫 키의 바로 반음 아래인 G 키가 되겠죠. G 키의 네 번째 코드. C 리디안 G 키의 네 번째 코드. 따라서 C 리디안의 스케일의 음계는
G키에 그 샵이 하나 추가된 그 조표상에 따라서 도레미 파샵 솔라 시 이렇게 된다는 거. 네. 이오니안 뭐 리디안 이런 것들은 이제 C키로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도리안이나 프리지안 이런 얘기 할 때 음계까지 떠올리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물론 이제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혹시 아닌 분들 있다면 일단은 음정은 다 외워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에서도 계속 다루겠지만 그 해당하는 다이아토닉 모드 상에서의 그 어보이드는 똑같습니다. 어떤 모드가 되든지 그 어보이드는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모달 인터체인지까지 얘기를 지금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굳이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패러렐 모드에서 어보이드까지는 아직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이 렐러티브 모드에서의 어보이드는 이미 외워 놓으셨다는 거. 뭐 9, 13, 11 어보이드. 도리안은 9, 11만 되고 13 어보이드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외워놨다는 거. 근데 지난 시간에 약간 그 코드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지 모드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모드 C 믹솔리디아는 네, F키에서 비롯된 것이죠. 네, 방금 아까 제가 앞에서 E 플랫 메이저 키일 때 한번 따져보자. 네, E 플랫 키가 1도일 때 6도 마이너에 해당하는 C 에올리안. 네, 이따가 이거를 우리는 C 내추럴 마이너라는 이름으로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즉 우리는 이제 모드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조성 음악을 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메이저 조성인 아이오니아는 우리는 C 메이저라고 하죠. 그리고 대표적인 마이너 조성의 음악인 에올리안을 우리는 C 내추럴 마이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추럴 마이너의 그 안에서 또 다이아토닉 안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나중에 하모닉 마이너라는 걸 우리가 2차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네, C 로크리아는 D 플랫. 바로 뭐 C의 반음 B가 되죠. 7, 8이 되겠죠. 7, 8. D 플랫 키의 네, 일곱 번째 7도 마이너스 플랫 5의 코드 스케일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패러렐 모드까지도 일단은 제 4장 스케일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봤기 때문에 계속 뭐 음정, 기본 음정 계산, 그 다음에 코드 종류들, 그 다음에 그 코드의 텐션들에서도 심지어 우리는 다이아토닉보다 더 많은 텐션을 따져봤어요 이미. 그러나 우리는 일단은 다이아토닉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의 이제 어떤 모드나 그런 것도 따져보는데 또 한 번 마치 다이아토닉 텐션 이상의 것을 한번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어야 하듯이 저기서도 패러렐 모드를 렐러티브 모드하고 같이 좀 머릿속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페이지를 다시 한번 제가 했을 때 여기 빨간 글씨 네, 스케일의 근음을 공유하고 다이아토닉 조성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두 가지 비교에서는.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그 다음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다시 이제 모든 얘기가 다 됐으니까 네, 넌 다이아토닉 하모니, 넌 다이아토닉 코드 또는 넌 다이아토닉 스케일 네, 그런 것들의 필요성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네, 정해진 조성인의 음계로만 음악을 만들면 평이하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멜로디를 작곡에서 집어넣어 보다 보니 그 멜로디를 충족할 코드가 또 필요했던 거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멜로디의 변화가 없어도 그냥 음악의 방향성을 위해서 지금 사실 저 부분은 이제 세컨드리 도미넌트 얘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또는 다른 색채 코드 사실 이 부분이 모달 인터체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은 화성학 책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을 골라라 그러면 세컨더리 도미넌트하고 그거에 연관되는 이제 파생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그 모달 인터체인지 나오는데 바로 그 사이에 우리가 좀 다루어졌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마이너 하모니입니다. 왜냐하면 모달 인터체인지라는 부분이 다른 색채 코드를 이제 빌려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C 메이저, C 아이오니안 음악에서 다른 모드에서 빌려오는. 근데 특히 우리는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모드인 C 에올리안에서 빌려오는 부분을 먼저 따져볼 거거든요. 그래서 C 메이저 음악인데 갑자기 C 마이너 음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음악적 분위기를 변화시켰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화성학적 용어로 모달 인터체인지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멜로디가 변화하거나 아니건 어떤 멜로디는 사실 상관없는데 코드만 빌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필요해서 빌려올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 곡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해서 따져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답을 적어주셔야 할 부분이 사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주차 이후에 어떤 곡을 제시를 해드리면 거기에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로 따져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분 아주 한 부분 정도는 모달 인터체인지로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달 인터체인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간다기보다 그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한번 따져볼 거니까 이따가 네. 자 그러면 네. 자 바로 이 부분인데 화성학 책에서는 뭔가 우리가 저런 기법에 의해서 많이 사용된 부분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내용이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내용들을 추려서 가장 상업적이고 또 많이 쓰였던 내용들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뭐 코드에 사용 가능한 부분과 아닌 부분 그런 부분들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사실 결정하는 거죠. 나는 이게 듣기 좋으면 쓴다. 그런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러니까 뭔가 다 검증이 된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정해놓은 것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하나하나 이름을 이제 따져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주 교재에서 발췌돼서 그냥 조금 그냥 이해만 돕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 사운드를 들어보고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1도 소위 C키 하면 C 메이저 7의 5, 7을 이렇게 부릅니다. 프라이머리 도미넌트 프라이머리 다이아토닉 5, 7을 써있는데 어쨌든 프라이머리 도미넌트 7이라고 불러요. 거기에 뜻은 이제 1차적이다. 예, 첫 번째 그냥 나오는 거다 자동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되는데 그런데 그때 프라이머리 도미넌트는 1도만 섬기는 거죠. 한마디로 G7은 C로만 가는 그런 코드가 되는데 다른 뭐 D-7이나 A-7 다른 코드들도 순간적인 1도로 간주해서 5도 7을 가질 수가 있게 우리가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코드를. 거기서 지금 우리는 처음에 이제 1차적으로 발생한 거에 대비해서 그 용어를 세컨더리, 2차적으로 우리가 조작해서 만든 코드다. 그래서 세컨더리 도미넌트라는 이름을 부르고요. 5개가 있어요, 5개. 이따가 그걸 따져볼 텐데, 원래 C 1도는 G7을 이미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걔는 빼고, 나머지 코드 6개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 7번째 코드는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C키의 경우에 7도-7 플랫 5는 이제 B-7 플랫 5거든요. 근데 이 코드 사운드 자체가 사실 불안정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도미넌트 기능에 준하는 코드였죠, 바로. G7의 어떤 칼라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이 코드가 그래도 5, 7을 가지려고 할 수 있는데 한다면은 그때 5, 7의 루트는 F샵이 돼요. F샵 7. B의 완전 5도가 되는 F샵 7. 따라서 F샵 7은 이 다이아토닉한 C의 어떤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상황일 때 조성이 없는 음이므로 그 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는 이 자체로는 넌 다이아토닉한 코드예요. 뭐 C키의 E-7 대신 E7 쓰면 다이아토닉 코드가 아니죠. 그러나 그 루트에 해당하는 음들은 기능 자체가 넌 다이아토닉한 상황을 다이아토닉한 상황하고 어우러져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다이아토닉 음으로만 구성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세컨더리 도미넌트 하나의 원칙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1차적인 도미넌트인 프라이머리 도미넌트처럼 다른 다이아토닉 코드들도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그 코드들 자체는 넌 다이아토닉한 음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들의 기능들은 다이아토닉한 부분을 충족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구성되는 그 코드 음들은 넌 다이아토닉한 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루트들만은 모두 다이아토닉 음에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일단 원칙을 그냥 말씀드리면 오히려 혼란스러우실 텐데 경우의 수를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네. 바로 저렇게 5개가 있다는 거죠. 네. 다 그러니까
읽을 때 이렇게 녹색으로 5, 7 of 뭐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 이제 5, 7 of 2라면 이 중에 어떤 걸까요? 네, 여기서 2라는 얘기는 C 메이저 키의 2입니다. 따라서 D-7의 5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얘죠. A7.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표기를 합니다. 실제 표기 방식은 다 5, 7 하고 슬래시 이렇게 슬래시 표시를 하는데 쟤를 읽을 때 영어로 바로 여기 OF, OF라고 읽는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5, 7 of 4, 5, 7 of 5, 5, 7 of 6, 5, 7 of 2, 5, 7 of 3인데 굳이 여기에 6, 뭐 4 메이저 또는 메이저 7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여기가 다이아토닉 코드이고 다이아토닉 코드일 때 거기에 성격까지는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6 하면 되지 6 마이너스 7 이렇게 쓰지 않는다. 알고는 계셔야지만. 그러면 이제 종류를 보시면 C7 바로 F 메이저의 5도가 되겠죠. 네, D7은 G7. 네, 다시 한번 코드들 보시면 네, 4도, 5도, 6도, 2도, 3도 다 다이아토닉 코드들이죠. 하나 빠져 있는 게 바로 여기. 네, B-M 플랫5는 이 세컨더리 도미넌트를 아쉽게도 걔는 가질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요 5개 코드들을 C 메이저 음악에서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쟤들은 그 뒤에 나오는 코드가 뭔가를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C키에 C7이 나와 있다. 그럼 그 뒤에 봤더니 F 메이저가 나왔다. 그럼 바로 얘는 세컨더리 도미넌트로 사용됐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를 이게 7장일 겁니다. 7장을 뭐 보셔도 되는데 거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표기가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실선 화살표. 즉 이 화살표가 가는 코드가 바로 다이아토닉 코드가 되는 거죠. 그때 표기 방식은 이렇게 5, 7 슬래시 그다음에 가는 코드의 분석 기호 이렇게 적는다는 거. 여기까지만 일단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예제곡으로 드릴 음악이 사실 대부분 뭐 CQ 음악일 텐데요. 거기에서 이제 저런 코드가 나오면 따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다음에 뭐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주시고 세컨더리 도미넌트 이제 한번 예제를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C 메이저 7 키 1도 4도 6도 5도 네. 그냥 뭐 잘 흘러가죠 음악이. 그런데 여기에 바로 F로 가고 싶은 느낌을 확실하게 내주는 바로 5, 7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F 메이저 7의 순간적인 4도를 1도로 바라봤을 때 그때 5도는 바로 C7이 되겠죠. C7 A-7 6도 마이너가 순간적인 1도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코드는 바로 E7이 되겠습니다. E7 그 다음에 심지어 5도 7도 도미넌트 코드지만 얘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 5도 7의 5도 5, 7, 5에 해당하는 코드는 바로 D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뒤에는 이따가 이제 보실 텐데 잠깐 저 코드를 넣어서 한번 연달아 들어보시면 자, C 메이저 7 저걸 집어넣어서 연주하면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사실 G7 서스4는 단지 그냥 여기에 이 2비트씩 코드를 배열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긴 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아마 여러분 기억나시면 이 서스4 코드를 네, 이렇게 또 바꿔서 보실 수도 있다는 거 그때 한번 연습 문제 나왔었죠. 네, D-7, G7 이렇게 하면 이제 2-5 형태가 되죠. 2-5 형태의 베이스를 이렇게 5도의 베이스로 쓸 수도 있는 자리 바꿈이죠. 마치 네, D-7인데 베이스를 G로 네, 결국 G7 서스4가 되는 네, 방금 그 C 메이저 7 네, 도미넌트 그럼 F를 밀어주죠. 네,
A 마이너로. 네, 지금 제가 그냥 D 마이너스 썼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연달아 들어보셨다면 여기에서도 방향성의 문제는 전혀 없는데 뭔가 이쪽이 훨씬 긴박해진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기가 불안정해지죠. 사운드가 네, 뭔가 해결돼야 된다는 느낌이 해결됐다로. 네. 네, 바로 이러한 방향성 때문에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세븐 코드들의 컬러가 또 뭔가 좀 블루지해진 느낌도 있어요. 도미넌트 코드이기 때문에. 근데 당연하게도 여기에 넌 다이아토닉 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여기에 어떤 멜로디를 이 넌 다이아토닉 음으로 작곡을 하거나 아니면 잘 계산해서 뭔가를 피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한마디로 멜로디와 코드의 관계를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는 지금 그냥 이 경우의 수를 봤습니다. 자, 이어서 1625 진행. 네, 1625 진행. 네, 그럼 벌써 여러분들이 이제 위에서 한번 봤으니까 6도에 5도 여기 있네요. E7. 2도에 5도. 네, 이건 안 나왔었네 위에. 근데 보시면 바로 A7이 되겠습니다. A7. 그다음에 똑같이 D7이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역시 마지막은 비트의 그 균형감을 위해서 2비트씩 G7 서스펜 넣었을 뿐입니다. 연달아 연주해 보면 투 파이브 네, 이런 식으로 밑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뭔가 되게 블루지였다 느낌 나실 거예요. 만약에 연주를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따라서 세컨더리 도미넌트가 주로 사용됐던 어떤 시대 음악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들의 정서가 아마 약간씩 느껴질 수 있는데 대부분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얘기했을 때 뭔가 좀 블루지하다, 네, 그런 느낌이 좀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세컨더리 도미넌트는 어떤 이 방향성이 생기고 그 방향성의 느낌을 충족하다 보니 당연히 세븐 코드가 도미넌트 세븐 코드가 되고요. 그 도미넌트 세븐 코드에서 발생하는 그 음의 느낌이 뭔가 블루스에서 연상되는 그런 플랫 세븐의 음들이 들어가 있다는 점. 이어서 이제 다음 내용은 사실 똑같은 코드인데 뭔가 이 공간이 넓어져 있죠. 바로 우리는 이 2, 5, D 마이너 G 이 완벽한 케이던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왜 꼭 이 프라이머리 도미넌트 1도로 가는 상황에서만 있어야 하는가, 또 이런 생각을 누군가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세컨더리 도미넌트에도 순간적인 2 마이너 7을 가지게 해주자. 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네, 위에 보시면 그냥 C, E7이 갔던 부분이 이제 바뀌죠. 네, 이렇게 2, 5, 1. 그럼 예제 3번을 보시면 1625 두 번째 단 네, 제가 마지막을 D-7G에서
G7 서스4로 또 바꿨는데요. 사실 여기 보시면 D7이 D 마이너로 가는 거는 세컨드 도미넌트가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D7 자체가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G7으로. 여기 앞에 지금 다 예제를 보시면 G7의 5도는 D7이에요. G7의 5도의 요 사이에 관습적으로 또 이렇게 진짜 2를 써서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제가 예제곡으로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스탠다드제에서 많이 보셨던 2도 7, 2도 마이너 5도 이렇게 발생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소위 나도 2 마이너 7을 가질 수 있다. 모든 세컨드 도미넌트들을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이런 용어로 얘기합니다. 그 말을 related to -7 이게 아마 주교재 제 8장이 되겠습니다. 챕터 8. 사실 주교재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주교재를 보시고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자세함 때문에 아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어렵기 때문에 하기 싫어지고 또는 혼란스럽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어떤 세컨드리 도미넌트 스케일 이런 부분은 다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당연히 주교재 내용이고 나중에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정도는 그냥 가요에서 맨날 보는 소위 뭐 우리가 C에서 F로 간다. 그럼 당연하게 세컨더리니까 F의 5도가 필요하죠. 그게 C7이죠. 네. 그럼 이 C7의 2는 우리가 이미 아시는 2, 5, 2, 5. 네. 그래서 아마 맨날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2, 5, 1 네. 이미 대중 가요에서 수없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 related to라는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냥 내가 가질 수 있는 세컨드가 있다면 걔의 순간적인 원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그 원의 2를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2, 5, 1이라는 그 완벽한 케이던스를 추구하고 싶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용어로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related라고 표현한다. related to -7 연관되어 있다. 뭐하고 뒤에 있는 5, 7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역시나 분석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앞에서 보셨듯이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들은 프라이머리 도미넌트처럼 2를 가질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는데 한 가지 이제 아까 그 앞에서 이 뭐 A 마이너로 가기 위해서 또는 D 마이너로 가기 위해서 그때 2가 이런 다른 코드 나오는 게 있어요. 뭐 마이너스 플랫 5에다가는 근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제가 예제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재에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C키로 갈 거예요. 지금 우리 C로 갈 건데 그 C키 원래 2, 5 그 2의 2, 5 그러니까 2의 related to -7은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마이너 키의 2, 5, 1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마이너 하모니를 안 했지만 이제 오늘 잠깐 다뤄볼 텐데 있다가 그 부분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7 플랫 5 도미넌트 7 플랫 9 그래서 원 마이너로 가는 이런 형태가 있다는 것을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당연하게도 마이너 키의 2도는 -7 플랫 5이기 때문에 우리가 A 마이너 키도 A 마이너 키는 C 키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A 마이너 키라면 그때는 A 마이너가 1도가 되는 거죠. 그럴 때 7도가 바로 2도가 되는 겁니다. B 마이너 7 플랫 5가 A 마이너 키의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D 마이너 7의 2는 당연히 이런 컬러가 돼야 되지만 이 related to -7의 그 어떤 원칙이 있는데 꼭 지켜야 하는 거 아니지만 그냥 정해지는 원칙이 이 다이아토닉 코드는 아닌 코드지만 그래도 최대한 다이아토닉 기능을 하려고 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세컨더리 도미넌트 코드들이 그래서 루트도 그 다이아토닉 루트로만 다 돼 있다. 따라서 related to -7에 해당하는 코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이아토닉 코드를 우선시 한다는 거예요. 다이아토닉 코드를 우선시 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원래 C키에 E-7 코드가 있어요. 3도 마이너가. 따라서 D-7의 2는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 그럼 보시기에 마치 D 메이저로 가야 할 2, 5처럼 생겼잖아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이아토닉한 그 기능을 추구하려는 세컨더리 도미넌트 내에서도
넌다이아토닉 음들을 쓸 수 있을 때에 그러니까 다이아토닉 음을 쓸 수 있을 때는 다이아토닉 음을 우선으로 한다. 네, 이런 원칙이 있다는 거.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네, 이런 상황과 그냥 E-7 네, 둘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목적은 E-7 했을 때는 더 C키에 가깝게 더 밝게 들릴 겁니다. 네, 이런 느낌이라면 굳이 여기를 이런 식으로 D 마이너를 또 부각시키려고 그러다 보면 음악이 좀 어두워지죠. 네, 이런 목적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렇게 E-7을 쓰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뭐 듀얼 펑션 이렇게 해서 또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런 경우의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예제곡 같은 데서 이런 걸 보시면은 아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정도만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어떤 악보 같은 사고 프로그램상에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은 요 다음 한번 끊고 다른 영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예시곡에서 또 한번 이런 어떤 세컨더리 도미넌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아마 이번 강의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